대한민국 국보. 경주 석굴암 석굴. 보통 석굴암의 암자를 바위암자로 알고 석굴암 석굴을 동일한 용어로 쓴다. 하지만 석굴암의 암자는 암자로 석굴이 있는 암자를 뜻한다. 석굴암 석굴은 불상과 부속 화강암 조각이 있는 굴을 뜻한다. 호국 불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통일신라의 건축물이다. 대한민국의 국보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석굴로 그 예술성과 가치를 인정받아 불국사와 함께 1995년 12월 6일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1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석굴암과 불국사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석굴암은 한국 불교의 전래 경로였던 인도와 중국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각 난이도가 높은 돌인 화강암과 청석류가 많고 기후도 달라 인도, 중국만큼 석굴이 많이 크게 지어지지는 않지만 이 시기 신라에서는 석굴암, 군위 아미타 열애 3존 석굴, 경주 골굴암 마의 열애 좌상, 양산 미타암 석조 아미타 열애 입상, 경주 남산 칠불암 마의 불상군 등 한국사에서 손꼽히게 석굴 사원이 많이 지어졌다. 그 중에서도 석굴암은 가장 정교하게 제작된 곳이다. 조선시대를 거치며 경주도 평범한 지방도시로 위상이 떨어지고 불교도 숭유억불 정책으로 차츰 세가 줄어드는 와중에 불국사마저 폐사되자 석굴암도 해발고도 565m 산중턱에 있다는 점까지 겹쳐 차츰 잊혀지고 방치되었다. 1902년 8월 세키노 타다시, 1906년 이마니시 류 등 당대의 일제 유수의 사학자들이 불국사를 보러 와서 사진도 찍고 조사했지만 석굴암은 방문하지 않았다. 그들이 이 뒤로 얼마나 한국 유적지 이곳저곳을 활발하게 조사했는지를 생각해 볼 때 불국사를 가놓고도 석굴암에는 방문하지 않은 것은 그 존재를 몰랐다는 증거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1891년의 기록을 마지막으로 방치되었고 토암산의 동살령을 넘어 동해안 지대로 배달을 가던 우체부가 범곡 근처에서 능 같은 것을 발견해 보고하면서 1907년 재발견되었다. 당시 초기 조사에서 석굴 내부는 이미 본존불의 코가 깨졌고 연화대 또한 심하게 갈라져 파손되었으며 천장의 3분의 1이 이미 추락하여 구멍이 생겨 그 구멍에서 흙이 들어오고 있어 그대로 방치할 경우 모든 불상이 파손될 위험이 있다. 라고 기록되었을 정도로 보존 상태가 극히 불량하였다. 그래서 1910년 조선 통감부는 처음엔 산간벽지에 있는 석굴암을 해체한 뒤 경성부로 옮길 계획을 세웠지만 막상 해체를 시작해보니 돌들의 무게가 워낙 무거워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전을 포기하고 1913에서 1915년, 1917년, 1920년에서 192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전면적으로 수리를 했다. 당시 조선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마스타케가 이곳을 시찰한 뒤 석굴암을 보수하기로 결정하면서 1913년 10월부터 감개도를 고정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으로 석굴 천장 부분에 목재 가구를 설치하였고 1914년 8월 말 도명 지붕을 분리하여 완전 해체한 뒤 1915년 5월 석굴을 재조립하는 등 1915년 9월까지 석굴을 완전히 해체하고 복원하였다. 그러나 거액을 들여 준비한 복원 사업은 예상외로 잘 풀리지 않았다. 수리 과정에서 불상을 습기로부터 보호하고 석병을 보강하기 위해 콘크리트를 타설했는데 이는 최신 건축 기법을 활용한 첨단 수리 방법이었다. 문제는 콘크리트가 방수에는 탁월해도 방습에는 취약하다는 것이었는데 당대에는 콘크리트의 물성에 대해 지금처럼 정밀하게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과되었다. 시멘트에서 나오는 탄산가스와 칼슘이 화강암 벽을 손상시킴을 몰랐던 것도 문제였다. 또한 공사를 주도한 것이 석공 전문가가 아니라 철도를 놓던 터널 공사 전문가였던 것도 문제였다. 당연히 석굴암의 의도된 설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고 이들이 방습을 위해 도입한 조치가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또 석굴암은 지하수 샘물이 솟아나는 안반 위에 있는데 이것은 석굴 내부의 냉각 기능을 하는 아주 중요한 지형이었다. 샘물로 석굴암 바닥을 냉각해 일부러 바닥에 결로를 일으켜 습기를 배출하게 한 것이다. 일제의 건축공들은 이 샘물을 습기의 원인으로 오인해서 아연관을 설치해 배수해버렸다. 그러자 바닥의 온도가 높아져 정교한 조각이 있는 석굴 벽면 표면에 결로가 생기기 시작했다. 덕분에 공사가 끝나자마자 엄청난 결로와 이끼가 출몰했다.
습기에 노출된 시멘트 콘크리트에서 탄산염과 칼슘염이 누출되어 화강암을 부식시키기 시작한 것은 덤이다. 1917년 누수 현상과 습기 등으로 바닥과 천장 위로 물이 스며드는 문제가 나타나자 1920년부터 1923년까지 천장의 방수를 위해 아스팔트를 바르고 석실지하 아연 배수로의 방향을 바꾸는 보수 공사를 실시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1927년에는 푸른 이끼를 없애기 위해 증기 세척을 했다. 당시 보수 공사 비용은 당시 돈으로 22,726원. 지금 가치로 대략 38억 원 정도 된다. 이들은 당시 현지의 석공장인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이들을 공사에 참여시키지도 않았다. 복원 이전에 남긴 사진이나 자료들은 대체로 일본인이 남긴 것인데 복원 공사를 하며 어떻게 해체했는지 기록하지 않았기에 사진조차도 제대로 남은 게 없다. 만약 해체 보수를 매뉴얼대로 제대로 했다면 이 석재들은 다시 제대로 조립되었든지 아니면 적어도 어느 지점에 있던 몇 번 석재 같은 메모라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제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제대로 조사 기록을 남기지도 않고 주먹국으로 해체 공사를 추진했다. 결국 일제의 야심찬 복원 계획은 거액만 쓰고 망했다고 한다.